내일 어떻게 보면 본회의에서 4명에 대한 어떤 탄핵이 있을 텐데 지금 국회가 22대입니다. 22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21대 때 7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 4월 총선 이후에 22대에 의해서 11번이 있습니다. 네. 내일 만약에 4명에 대해서 하게 되면 다 합쳐 18명에 대한 탄핵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연달아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정치적 보복이다. 네. 보복이다. 두 번째는 아니다. 야당의 정당한 견제 수단이다.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힐 수 있는 게임. 동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뭐 여야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으면 이건 제가 볼 때 답이 1번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인기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뭐 또 이걸 정당한 견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자면 네. 몇 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18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지지율에 따라 그럴 아니 수 근데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안이 네. 능사가 아닌데 네. 너무 이걸 남용하는 건 남발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만 민주당이 내일 진행하는 탄핵, 뭐 검사 3일에 대한 탄핵, 감사원장의 탄핵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탄핵 사유가 안 돼요. 그렇죠. 네, 탄핵 사유가 안 되고 정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위법에 대해서 따져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에 먼저 고발을 하고 하는 게 맞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한 다음에 어떤 위법 사유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저는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 그 어떤 이런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을 다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부분이 맞나. 그러니까 약간 물론 민기뉴 님이 얘기하듯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안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하고 비판도 하고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법적인 조치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우리 생각하거든요. 변호사님이 방송에서 한 워딩을 제가 빌리자면 네. 닭 잡는데 소 그렇죠. 잡는 네. 칼을 쓰는 네, 격이다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가 네. 있고 일에는 어떻게 보면 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공수처 고발을 통해서 어떤 네. 혐의가 특정되거나 그렇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탄핵을 하면 좋은데 네. 우리가 생물 시간에 보면 네. 자극이란 게 계속 있다 보면 그렇죠. 무감각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탄핵이 정부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엄중하다. 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려면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단 진짜 필요할 때 그렇죠. 공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탄핵이라는 그 무거운 칼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이 지금 여당의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중도에 계시는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도 뭐 지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또 이건 어떻게든 경고를 줘야 된다. 정치적인 액션이지만 꼭 사법적인 탄핵의 어떤 인용 결과를 바라지 않더라도 이런 감사원의 어떤 불공정성,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 생각했었을 때, 그 다음에 검찰의 어찌 보면 도이치모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탄핵에 찬성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이렇게 탄핵을 계속 남발하는 것이 그냥 당연히 있는 권리를 쓰는 것이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좀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시스템 자체를 책임은 묻되 시스템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호사님 생각으로는 이게 보면 탄핵을 하면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좀 야당이 이용한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걸 근데 의도한 것도 있죠. 그렇죠. 네, 의도한 그렇다면 사실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앞서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 탄핵 결산 6개월 같이 네. 일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저는 개인의 일을 뭐 떠나서 음. 그래도 월급은 받잖아요, 그분. 네. 그렇다면 저는 일을 하게끔 하고 그래서 이런 직무가 정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지금 법에는 어차피 직무 정지가 된다고 돼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헌법재판소가 어차피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싶은데요. 한번 결과 한번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오, 견제 100%. 수단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부 지지율이 안 좋아서 그런다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전반적으로 한 2.5 대 7.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성별로 아, 한번 3대 7 나올 봐보겠습니다. 것 같아요. 3대 성별 한번 봐볼까요? 성별은 거의 어? 비슷하시네요. 특이하네요. 예. 아, 그러면 10대, 20대 아니 특정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겠네요. 아. 한번 전체 종합 결과 한번 전체도 봐볼까요? 반반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시겠네요, 그러면. 보니까. 그러네요. 거의 뭐 정당한 견제 수단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은 정치적 보복성이라는 것도 생각보다는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층에서 확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어떤 탄핵 국면에 대해서 중도층에 생각했을 때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제 필요는 한데 지적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그렇다고 막 이거 확 그냥 일방적으로 지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되는 게 저는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